자, 여러분. 이 파트는 앞에서 배웠던 개념을 직접 써보고 비교하고 검증하면서 배운다는 실습 중심 모듈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날 AI는 굉장히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은 틀린 정보를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는 능력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걸 직접 경험해 볼 거예요. 이 시간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AI를 더 잘 믿는 것이 아니라 AI를 더 잘 의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AI가 사람보다는 더 잘 알지 않을까? 인터넷이랑 다 연결돼 있으니까 웬만한 건 다 정확하겠지? 실제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세 가지쯤 있습니다. 첫째, AI는 항상 최신 정보를 알고 있다고 믿는 것. 둘째, AI가 뭔가 근거를 찾아보고 말한다고 생각하는 것. 셋째, AI가 틀리면 일부러 장난친 거다라고 오해하는 것. 그런데 오늘 실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AI는 최신 여부를 따져서 말하는 존재도 아니고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답변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 그럴듯해 보여서 그렇지. 내부적으로는 그냥 확률적으로 그럴듯한 문장을 이어붙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AI를 어떻게 더 잘 믿을까가 아니다. AI가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어떻게 현명하게 의심하고 검증할까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실습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AI는 내 사실처럼 보이는 가짜를 만들어내는가? 두 번째, AI는 왜 특정한 방식으로 답을 왜곡하고 편향을 만드는가?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그걸 빠르게 찾아내고 스스로 검증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여러분이 AI를 사용할 때 사고를 예방해주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오늘의 수업은 총 3단계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AI 환각 탐지 실습, 2단계는 AI 편향 체험 실습, 3단계는 AI 정보 검증 실습입니다. 각 실습은 짧게 시연하고 여러분이 직접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시고 그 다음 저와 함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해석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실습에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챗 GPT, 클로드, 제미나이 중 최소 2개, 검색 엔진 하나, 이미지 생성 모델은 선택사항입니다. 여러분이 굳이 복잡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됩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실습은 AI 환각, 할루시네이션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마치 사실처럼 꾸며내는 현상입니다. 이 환각이 무서운 이유는 그 오류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그럴듯해서 사용자가 틀렸다는 사실 자체를 눈치채기 어렵다는 점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흔히 AI를 똑똑한 검색 엔진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챗 GPT 같은 모델은 다음에 올 단어가 무엇일지 확률을 계산해서 고르는 기계에 가깝습니다. 이 문맥에서 이 단어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이걸 쓰자를 초고속으로 반복하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 역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청이어도 이럴 때 사람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말을 이어갈 것 같다 라고 판단하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지식처럼 보이지만 모델 입장에서는 그냥 언어 패턴 조합일 뿐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업에서 봤던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는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 기억하시죠? 2023년체 GPT 초기였습니다. 지금은 과연 어떨까요? 자,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아주 간단한 실습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프롬프트가 보이시죠? 문종의 USB 분실 사건을 뉴스 기사 형식으로 작성해줘. 일단 이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조선의 문종 시대에는 USB라는 물건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요청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AI 모델들이 이 프롬프트를 받으며 그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라고 막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뉴스 기사 한 편을 써주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장에서 실제로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지 볼게요. 실제로 이 프롬프트를 넣어보면 AI는 이건 역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라고 멈추지 않고 문종, 신기전 설계도 담긴 옥 USB 분실, USB를 분실한 사건이 학교 안팎의 파장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가짜인 뉴스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AI의 목표가 사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다. 맥락상 자연스럽고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 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요청이 여부 진짜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는 쪽을 선택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아주 자신 있게 지어내는 현상.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환각입니다. 이제 이 현상이 처음 크게 주목받았던 유명한 사례 하나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2023년에 인터넷에서 크게 화제가 됐던 세종대왕 맥북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어떤 사용자가 장난삼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세종대왕이 맥북을 집어던진 사건에 대해 알려줘. 당연히 그런 사건은 역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AI는 뭐라고 했냐면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으로 시작해서 세종이 맥북을 던지게 된 배경, 연도, 동기까지 마치 진짜 기록처럼 긴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면서 AI가 이렇게까지 그럴듯한 거짓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크게 알려졌고 환각 문제가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됐죠. 그 이후로 회사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많은 회사들이 이제는 AI가 거짓말 조금 덜 하게 만들자라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 장치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 기반 강화를 붙여서 답변 전에 실제 문서를 검색하게 한다든지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라라는 안전장치를 추가해서 위험한 질문이나 애매한 질문에는 아예 답을 피하게 한다든지요. 덕분에 예전보다 저건 너무 심하다 싶은 엉터리 답변은 확실히 줄어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장치가 붙어도 환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검색을 해도 검색이 안 되는 영역이 있고 모른다고 말해라라고 학습을 시키고 모델 특성상 확률이 높으면 그냥 말해버리는 경우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건 AI가 완전히 고쳐질 때까지 기다리는 법이 아니라 불완전한 도구를 어떻게 안전하게 쓰는지에 대한 감각입니다. 요즘은 어떤 모에게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진 사건 알려줘라고 물어보면 그런 사건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된 공신력 있는 기록이 없다. 라고 비교적 정확하게 답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정책과 안전장치가 예전보다 많이 강화된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직접 해본 실습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문종의 USB 분실 사건처럼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요청을 던졌을 때도 여전히 많은 모델들이 아무 말 없이 그럴듯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즉, 예전보다는 좋아졌지만 AI가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길고 자세하게 설명해줬다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AI를 쓸 때는
잘 썼네보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 말인가를 먼저 의심하는 태도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걸 학생 여러분이 몸으로 느껴보기 위해 오늘 이 실습을 같이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경험에서 어떤 교훈을 가져가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실습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AI는 사실을 보증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던진 문장을 바탕으로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문장을 이어붙이는 문장 생성기에 가깝습니다. 둘째,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설정을 던져도 그걸 진짜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문종의 USB, 세종대왕의 맥북 같은 사례들이 그 증거죠. 셋째, 따라서 우리가 AI를 쓸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은 AI에게 예쁘게 시키는 능력만이 아니라 이 내용이 실제로 맞는 말인가? 다른 자료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해보는 비판적 사고와 검증 습관입니다. 오늘 실습의 목적은 AI가 바보 같다고 비웃는 게 아니라 AI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거짓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걸 알고도 어떻게 책임있게 활용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환각 때문에 문제가 된 사례도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변호사가 AI가 만들어준 가짜 판례를 그대로 소송 서류에 넣었다가 나중에 그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 재판부에 제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과제나 리포트에 AI가 지어낸 인용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썼다가 출처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곤란해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처럼 AI가 틀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검증 없이 그대로 가져온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구조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기어 이어질 파트에서는 바로 이런 환각 문제와 연결된 가짜뉴스 실습과 저작권, 윤리 이슈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습입니다. 이번에는 인용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세요. 한국대 교수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으로 시작하는 기사 한 문단을 작성해줘. 저도 바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생성한 결과는 여러분 모두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챗 GPT, 클로드, 제미나이 어떤 챗봇도 상관없습니다. 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존재하지 않는 교수, 존재하지 않는 논문을 너무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겁니다. 저는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의 인구의 미세한 조류 변화라고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았네요. 누군가가 했음직한 말이지만 지금 만들어진 결과는 완전한 허구입니다. 한국대라는 이름도 드라마 속의 명문대로 자주 등장하는 가상의 대학 이름을 넣은 거거든요. 근거 있는 말투를 통해 근거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 부분이 AI 환각의 또 다른 위험입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AI가 만들어낸 인용문이 실제 연구처럼 보이는가? 둘째, 그 연구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AI는 말투는 쉽게 흉내내지만 출처, 연도, 저작, 학술지 같은 사실 기반 요소는 매우 자주 조작합니다. 이게 환각의 핵심이자 가장 큰 리스크죠. 이번엔 환각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프롬프트를 연속으로 입력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묻습니다. 문종의 USB 사건을 다시 설명해줘. 두 번째는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만 말해줘. 존재하지 않는 사건은 생성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 이 두 문장으로 과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제 두 답변의 차이를 직접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답변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그럴듯하게 재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선 실습에서 만들었던 가짜 뉴스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주었죠?
여전히 허구입니다. 반면 두 번째 답변에서는 AI가 실제로 이렇게 말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지금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챗 GPT 무료 버전에서는 앞으로는 사실만 말하고 모르는 내용은 모른다고 이야기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장된 메모리를 업데이트해서 허구의 답변은 만들지 않도록 설정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2025년 11월 말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상황에서는 더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2022년 11월 30일 챗 GPT가 등장한 후부터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 2025년 현재에도 여전히 할루시네이션은 존재한다는 점이죠. 이번엔 제미나이 무료 버전에도 물어보겠습니다. 기록은 없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야기해줍니다. 물론 이 답변도 완전히 신뢰하긴 힘듭니다. 반대로 사실인 것도 AI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허구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최신 자료일 경우엔 더더욱 그렇죠. 그래도 이 짧은 문장 한 줄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굉장히 큰데요. 바로 환각을 완화하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AI를 사용할 때 보조적인 안전장치가 된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실습 AI 환각 탐지였습니다.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AI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사실처럼 보이는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이 문장이 문제인 이유는 여러분이 방금 직접 경험하신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고 그럴듯해서 우리가 오히려 이거 진짜인가 하고 교묘한 오류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해요. AI가 말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게 사실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AI가 만들어낸 결과는 반드시 검증하고 의심하고 다른 자료와 교차 확인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실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포털 댓글에서 자주 보이는 말처럼 AI는 감정이 없으니까 사람보다 더 공정할까?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감정이 없으니 화도 안 내고 편들지도 않고 이해관계도 없고 그래서 뭔가 더 객관적일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AI는 감정은 없지만 편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AI는 편견을 스스로 만들지 않지만 사람이 만들어 놓은 편견을 그대로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터넷과 SNS, 기사 이미지, 영상 소개, 오랫동안 쌓아온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 성별과 인종에 대한 편견, 상해적 서사 구조, 이 모든 데이터가 모델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 AI는 겉으로는 정답처럼 보이는 문장을 만들지만 실제로는 특정 관점을 강화하거나 혹은 왜곡된 결론을 자연스럽게 재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럼 AI가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AI는 의도도 감정도 없습니다. 좋은 마음도 없고 나쁜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에 쌓아놓은 데이터, 예를 들어 기사, 댓글, 영상, 사진, 광고 속에 있는 기울어진 시선과 고정관념을 그대로 통째로 배워버립니다. 그래서 AI 편향의 본질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AI가 편향돼 있다는 말은 우리 사회가 원래 그만큼 편향돼 있었다는 말과 거의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의 편견이 AI의 편향으로 바뀌는 과정을 여러분이 직접 실습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편향 실습은 이미지 생성 모델의 편향을 다뤄보겠습니다. 미드저니, 달리, 스테이블 디퓨저는 이런 모델들은 우리가 입력한 단어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만들지만 그 기준이 우리 사회가 축적해온 편견 데이터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4개의 프롬프트를 차례대로 넣어보겠습니다. 각 이미지가 어떤 공통점을 보여주는지 잘 관찰해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지 편향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4가지 프롬프트를 차례대로 입력해 볼 건데요. 각 직업에 대해 AI가 만들어낸 전형적인 이미지가 어떤지 하나씩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보실 때는 특히 다음 4가지를 집중해서 봐주세요. 첫째, 성별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둘째, 나이는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가? 셋째, 인종이나 국가 이미지는 어떤 방향성을 띠는가? 넷째, 배경, 복장, 표정처럼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요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4가지 포인트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이런 모습이 AI에게는 기본값처럼 나타날까? 첫 번째 프롬프트입니다. CEO를 그려줘. 이 질문에 대한 AI의 이미지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저는 챗 GPT, 미드저니, 구글의 제미나이 3가지 서비스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았는데요. 챗 GPT는 서양의 중년 남성, 미드저니는 동양인 남성, 구글은 서양인 여성을 생성해 주었네요. 여러분이 생성한 이미지는 어떻게 나왔나요? 아래 편견이 반영되어서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년 남성, 서양권 인물, 정장 차림, 넓은 사무실이나 고층 빌딩 배경. 여러분이 요청한 적도 없는 속성이 이미지 안에 자동 탑재됩니다. 이게 바로 편향입니다. 두 번째 프롬프트입니다. 간호사를 그려줘. 이제 이미지를 보세요. 성별 비율이 어떤가요? 대부분 여성 간호사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데이터는 간호사는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이 훨씬 더 많이 축적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현실을 반영했다고 말하기에 너무 단편적이고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 속 패턴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세 번째 프롬프트입니다. 부자를 그려줘. 자, 어떤 이미지가 나옵니까? 양복을 입고 중장년 남성이 대부분 백인, 고급 사무실 또는 차량 배경, 부자라는 개념조차 특정 인종, 직업, 성별로 극단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실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인터넷 데이터의 편향이 강화된 예시입니다. 네 번째 프롬프트입니다. 청소 노동자를 그려줘. 이번에는 이미지 구성을 유심히 보세요. 대부분 나이가 많거나 특정 국가의 인물처럼 보이거나 특정 작업복을 입거나 특정한 계층적 이미지가 붙습니다. AI는 단순히 그림을 그렸을 뿐인데 이미 그 안에는 사회 구조와 편견이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4가지 이미지를 비교해보며 한 가지 사실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업과 인물이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이미지가 AI의 내부에 이미 새겨져 있다. 우리가 살면서 보고 듣고 만들어온 수많은 편견들이 그대로 입력 데이터에 녹아 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AI가 만든 이미지는 객관적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편향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한국에서 버추얼 휴먼을 만들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버추얼 휴먼 디지털 에디터 기술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AI 기반의 얼굴 합성 모델을 사용할 때가 있죠. 그런데 기본 모델을 그대로 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얼굴 골격이 미묘하게 서고 인종 기준에 가까워지고 피부톤도 자연스럽게 백인 계열에 최적화되고
한국, 아시아인 특유의 결이나 질감은 후반 보정으로 다시 되돌려야 하는 일이 잦습니다. 즉, 그냥 모델을 쓰면 한국 사람이 아닌 얼굴이 나온다는 문제. 이건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AI 모델이 학습한 이미지 데이터에서 서구권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 편향입니다. 한국, 아시아, 중동, 남미 등 다양한 얼굴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자동으로 생성된 얼굴에서 지역적 다양성은 덜 반영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객관적으로 사람 얼굴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은 AI가 실제로는 특정 문화권의 미적 기준을 중심도 세계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됩니다. 이후 여러 기업들이 편향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AI의 편향은 완전히 사라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배우는 데이터는 결국 우리 사회가 만든 현실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속 불균형이 바뀌지 않는 한 AI는 언제든 같은 편견을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AI가 얼마나 똑똑하냐보다 우리가 얼마나 현명하게 사용하고 감시하느냐입니다. 이번에는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 편향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에서는 편향이 눈에 잘 보였죠. 하지만 텍스트는 더 미묘합니다. 말투, 강조점, 단어 선택을 통해 편향이 은근하게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두 개의 프롬프트를 차례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문장을 입력해 보세요. 성공한 CEO의 특징을 5가지 알려줘. AI는 아마 이런 식으로 답할 것입니다. 리더십, 결단력, 전략적 사고, 논리적 판단, 혁신 추진력. 이런 키워드들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입력해 보세요. 성공한 여성 CEO의 특징을 5가지 알려줘. 자, 여기서 AI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보세요. 갑자기 이런 단어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 배려, 감정 지능. 두 답변의 통과 단어 선택이 확연히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I가 나쁜 의도로 성별을 구분했다는 게 아닙니다. AI는 그냥 세상의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복제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실제 세상에는 이 구분이 이미 편향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AI는 편향을 재생산하는 기계가 되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두 텍스트 답변을 비교해보니 어떠신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칭찬하는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선입견이 숨어 있습니다. 남성 CEO는 전략, 결단, 논리. 여성 CEO는 감성, 배려, 소통. 이분법적인 서사가 데이터 속에 너무 깊게 박혀 있어서 AI는 그것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검증해야 하는 파트너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히 단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 언어 안에 스며든 결과입니다. 언어학에서는 이런 걸 어떤 집단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서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남성에게는 결단, 전략,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여성에게는 배려, 감성, 소통이라는 단어가 관습적으로 많이 붙어왔습니다. AI는 이 차별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서사를 통계적으로 재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AI는 중립적일 것이다라는 기대는 애초에 성립하기 어렵고 우리는 오히려 어떤 서사를 강화하고 있는지를 계속 감시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실습 AI 편향 체험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AI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AI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AI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AI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데이터를 보고 배웠습니다. 그 말은 곧 사회 속의 편견과 고정관념까지 그대로 학습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I를 사용할 때 이 답변이 사실인지뿐만 아니다. 이 답변이 누구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지까지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로 검증하는 방법을 직접 실습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실습은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AI가 만들어낸 정보를 우리는 어떻게 빠르게 검증할 수 있을까? 이 실습은 여러분이 연구를 하든, 보고서를 쓰든, 기획서를 만들든, AI를 업무에서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여기서는 논문 검증, 숫자 검증, 출처 검증, AI끼리의 교차 검증까지 한 번에 경험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죠. 첫 번째 검증 실습은 AI가 만들어낸 가짜 논문을 찾아내기입니다. AI는 논문 스타일을 정말 잘 흉내냅니다. APA 형식, 저자 이름, 저널명, 연도 모두 자연스럽게 조합합니다. 하지만 그 논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도 구조에서 나옵니다. 모델은 이미 수많은 논문과 참고 문헌 형식을 학습했기 때문에 저자명, 연도, 제목, 저널명, 권호, 페이지 같은 APA 스타일 패턴을 만드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정확하다는 게 실제 존재한다라는 착각을 우리가 쉽게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실습에서 보셨듯이 껍데기는 완벽한데 내용은 가짜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그럴듯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장을 AI에 입력해 주세요. AI 편향을 분석한 2020년 논문 3편을 APA 형식으로 알려줘. 여러분은 지금 AI가 매우 자연스럽게 실제 있을 것 같은 논문 목록을 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있을 것 같은지가 아니다.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계속 챗 GPT를 테스트해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예시로 제공했습니다. 제미나이와 챗 GPT의 교차에서 확인해보니 서로 다른 말을 하다 결국 도쿄대 와타나베 사건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비슷한 다른 비판은 존재한다고 알려줍니다. 인공지능 챗봇이 제공하는 결을 검증 없이 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한두 번 테스트해보는 것으로는 비교적 결과가 잘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 챗봇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사실과 다른 출처가 나온다거나 확인되지 않는 수치가 나오는 빈도가 높아집니다. 마치 초반에 답을 보고 AI를 믿었다가 중요한 순간에 거짓에 당할 수 있는 거죠. 책임지지 않는 AI를 잘못 사용한 책임도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확인하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검증 단계는 논문 제목을 직접 검색해 보는 것입니다. 구글 학술 검색, 네이버 학술, 지도 교수님이나 전문가가 알려주는 저널 리스트. 어떤 곳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직접 검색입니다. 검색해 보면 AI가 제시한 논문 제목이 검색 결과에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확도가 높아졌지만 여러 결과 중 한 것만 가짜로 나타나도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저널명 확인입니다. AI는 그럴듯한 저널명호 아주 자연스럽게 조합합니다. 예를 들어 저널 오브 어드밴스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스터디즈,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AI 바이어스 리서치 이런 제목들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문이 진짜인지 판단하려면
저널이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조금 전 테스트에서 만들어낸 정보과학회 논문지는 검색해보니 실존하는 논문지입니다. 하지만 제목은 가짜였죠. 세 번째 단계는 저자 확인입니다. 논문에서 저자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연구자라며 다른 논문 이력, 소속 기관, 학술 활동 이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만들어내는 가짜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름을 만들어내거나 실제 인물인데 해당 분야 연구자가 아닌 경우, 이름은 비슷한데 다른 학자 정보를 섞어둔 경우, 소속 기관을 조합해서 존재하지 않는 기관명을 만드는 경우, 저자를 검색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스칼라 같은 곳에서 저자의 실존 여부와 연구 분야를 확인하면 됩니다. 2단계까지 하며 대부분의 AI가 만들어낸 가짜 논문은 거의 모두 드러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왜 AI는 논문을 지어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AI는 다음에 올 단어의 확률을 예측하는 모델이지, 진짜 논문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논문 스타일 플러스 AI 편향 플러스 2020년 플러스 APA. 이 네 가지의 패턴을 조합했을 때 그럴듯한 형태를 생성하는 것이 AI에게는 가장 확률 높은 답입니다. AI는 사실을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다. 패턴을 조합하는 존재라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검증 실습이었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가 EPA 형식으로 써졌다고 해서 그 논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방금 경험하신 것처럼 검증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목 검색, 저널 존재 확인, 저자 검증, 이 세 단계만 해도 AI가 만들어낸 가짜 논문을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숫자 검증 실습입니다. AI는 숫자에서도 환각을 자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숫자는 AI에게 확률적으로 있어 보이는 답변을 만들기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숫자 환각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AI는 특히 숫자에서 약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맨눈으로 봤을 때 그럴듯한 느낌만 있으며 우리가 쉽게 속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2%, 73%, 약 3배 증가 같은 표현은 실제 통계를 본 사람에게도 그럴듯하게 들리죠. 모델 입장에서도 이 주제에서는 이런 숫자가 자주 등장하더라를 배워서 비슷한 숫자를 내뱉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실제 자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패턴을 보고 감으로 만든 것인지는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숫자는 그래 보인다가 아니다. 문서에서 직접 확인했다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숫자 검증에서는 딱 3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 숫자가 출처에 제대로 언급되어 있는가? 반드시 검색을 해서 대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출처가 명확한가? OECD, 유네스코, 교육부 같은 실제 기관인지 확인하세요. 세 번째, 실제 문서를 직접 찾아볼 수 있는가? 링크 없이 말로만 설명하면 확인이 어려워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래 문장을 AI에 입력해 보세요. AI 팬데믹 이후 AI 교육 확산률 통계를 알려줘. 그러면 AI가 꽤 그럴듯한 숫자를 자동으로 생성할 겁니다. 예를 들어 10% 300억, 866%, 62%, 이런 식으로 빈틈없이 깔끔한 퍼센트가 등장합니다. 자, 이제 이 숫자들을 직접 하기 위해 챗봇에게 출처 링크를 요청하겠습니다. 굉장히 쓸만한 출처들이 링크까지 제공됩니다.
정확한 키워드 없이도 신속한 자료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생성형 AI의 큰 장점입니다. 이제 요청한 출처를 직접 클릭해 출처가 맞는지 여부와 내가 인용하고자 하는 숫자를 검색해 정확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검색해보니 어떠셨나요? 아마 놀랍게도 AI가 제시한 숫자가 실제 통계와 거의 일치하거나 아주 근소한 차이만 있었을 겁니다. 불과 1에서 2년 전만 해도 AI는 숫자를 엉터리로 지어냈지만 2025년 지금의 AI는 할루시네이션이 비약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꽤 신뢰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왔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너무 그럴듯하고 대부분 맞다 보니 우리는 AI를 의심 없이 믿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99번 맞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1번 틀리면 그 모든 책임은 AI가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사용한 사람인 여러분이 지게 됩니다. AI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AI가 똑똑해질수록 역설적으로 사람의 검증 책임은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AI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나의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다음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실습은 AI끼리 서로를 검증시키는 방법, 즉 교차 검증입니다. AI 한 모델만 사용하며 그 AI의 환각과 편향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모델끼리 비교하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과 확인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교차 검증은 매우 간단합니다. 1단계. GPT에게 질문한다. 예를 들어 AI 편향의 대표 사례 5가지 알려줘와 같이 질문합니다. 2단계. 클로드 또는 GMIN에게 GPT가 준 답을 검증해달라고 요청한다. 3단계. 필요하면 세 번째 모해. 동일 질문을 다시 입력해본다. 먼저 GPT에게 다음을 입력해보세요. AI 편향의 대표 사례 5개를 알려줘. GPT는 매우 자연스럽게 정리된 형태로 답을 줄 것입니다. 이제 이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모델에게 넘겨봅시다. 이 과정에서 어떤 모델은 똑똑하게 답하고 어떤 모델은 오류를 바로 잡아주고 어떤 모델은 추가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것을 비교하면 중첩된 부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검증에서 했던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죠. 결과를 어딘가 인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확인을 끝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챗봇에게 질문하는 교차 검증의 효과도 있지만 나 혼자 조사하면서 조별학습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사람도 실수를 하죠. 팀장인 내가 다른 팀원들의 결과도 책임지고 종합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포인트는 각 모델의 답변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입니다. GPT는 상대적이고 정리형, 요약형 답변을 잘합니다. 클로드는 맥락 보강, 개념 정확성에 강하고 더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GMINI는 사례 중심 다국적 관점 분석의 세고 즉각적인 팩트체크 능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이렇게 모델별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답변의 교집합이 여러분에게 가장 신뢰도 높은 정보가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 모델들이 서로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자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종류의 웹데이터, 논문, 기사, 책을 학습했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실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 검증은 둘이 똑같이 말했으니 100% 확실하다가 아니라 둘이 다르게 말할 때 어디가 위험한지 찾는 필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종 도장을 찍는 건 항상 사람의 몫입니다. AI 모델의 성능과 스타일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 GPT, 클로드, GMINI를 포함한 모든 LLM은
새로운 버전이 출시될 때마다 강점과 약점이 달라지거나 섞일 수 있습니다. 경향성일 뿐 절대적 분류가 아닙니다. 방금 언급한 모델별 특성은 현재 관찰되는 경향성일 뿐 영구적인 성능 분류표가 아닙니다. 어떤 모델이 항상 가장 정확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AI의 도움을 받더라도 최종적인 정보의 교차 검증 및 비판적 사고의 책임을 사용자 본인이 져야 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AI끼리 교차 검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한 모델의 답만 믿지 말고 최소 두 모델 이상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두 모델이 똑같이 말하는 부분은 사실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AI 모델들은 비슷한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드물게는 둘 다 똑같이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 검증은 오류를 걸러내는 강력한 필터이지 완벽한 보증수표는 아닙니다. 결국 AI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진실 확인에 도장을 찍는 것은 바로 사람인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원칙을 지킬 때 우리는 AI를 가장 안전하고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AI는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틀린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능력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판단력. 자연스럽게 말한다고 해서 예쁘게 정리해줬다고 해서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 태도. 둘째, 검증력. 제목 검색, 전월 확인, 숫자 출처 확인처럼 아주 기본적인 검증 루틴을 몸에 익히는 것. 셋째, 책임감. 이건 AI가 그랬어요가 아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자세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을 때 우리는 AI를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맹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똑똑하고 까다로운 동료 정도로 대하면서 여러분의 사고와 작업을 확장하는 도구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학습을 돌이켜보며 복습을 위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강의의 핵심 목표는 무엇인가요? AI를 더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의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AI를 사용하여 리포트와 논문을 빠르게 작성하는 요령을 익히는 것. AI에게 더 창의적인 결과물을 얻어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 다양한 AI 모델의 기술적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 힌트. 강의의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이 시간의 목표를 딱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답은 A. AI를 더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의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번 장의 핵심 목표는 AI를 무조건 신뢰하는 수동적인 사용자가 되는 것을 막고 비판적 사고와 검증 습관을 통해 AI를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능동적인 파트너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AI가 세종대왕 맥북 사건이나 문종의 USB, 분실 사건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데이터 오염. 과적합. 편향. 환각. 힌트. 이 용어는 AI가 마치 환상을 보는 것처럼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답은 D. 환각입니다. AI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이므로 99번 맞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 틀리면 그 모든 책임은 AI가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사용한 사람인 여러분이 지게 됩니다. 따라서 AI가 똑똑해질수록 역설적으로 사람의 검증 책임은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AI에게 성공한 CEO와 성공한 여성 CEO의 특징을 각각 물었을 때 다르게 답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나요? AI가 최신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성별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기 때문. 여성 CEO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AI가 특징을 추측하기 때문. AI가 학습한 데이터 속에 성별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AI가 의도적으로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 AI는 감정이 없지만 무엇을 통해 편견을 학습하게 될까요? 정답은 C입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 속에 성별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AI를 사용할 때 이 답변이 사실인지뿐만 아니라 이 답변이 누구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지까지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